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의 판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 아예 없어지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이게 꿈같은 말이긴 한데 조만간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드디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해버렸거든요. 사실 현대차가 미래기술과 비전을 정말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차주들 입장에선 가장 기다렸던 것이기도 하고 가장 체감하기 쉬운 변화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딜러들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현대차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까지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중고차 시장이 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현대차가 진출한다는 걸 환영하는 건지, 세 번째는 현대차가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사실 이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관리 감독의 부재, 그리고 유통 과정이 너무 간소화되어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보통 중고차 거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딜러한테 내 차를 주면 딜러가 그 차를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구조죠. 판매자, 유통업자, 구매자, 이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유통 과정이 줄어들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 중간 유통 과정이 줄어들어야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그래야 소비자가 그만큼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유통이 늘어날수록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데 중고차 시장은 다릅니다. 엿장수 맘대로가 통하던 무법지대로 바뀌면서 오히려 유통 과정 추가의 필요성이 생겼죠. 시장 자체는 잘 형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신뢰를 줄 수 있던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법지대가 커지면서 세력이 되고, 또 다른 독점 시장이 형성되면서 갑질은 물론이고 폭행과 협박 같은 범죄까지 이어졌고, 이게 언론을 통해 크게 이슈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중고차 시장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중고차 시장 허위매물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잖아요. 이때 조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죠. 부실 사이트 31곳을 조사해봤더니 95%가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요? 이건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주려 해도 중고차 시장에 나와있는 거의 대부분이 매물들이 허위였다는 거죠. 엔카 같은 큰 업체에 올라와 있는 건 그나마 낫고, 사이트가 좀 부실하게 생긴 곳들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건 거의 다 허위 매물, 그러니까 애초에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차가 3096대였는데 정식 등록 차량이 150대에 불과했고 나머지가 다 허위 매물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유형의 허위 매물이 많았을까요? 이미 판매 완료된 차가 2547대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번호 변경이 304대, 차량 말소 71대, 차량 번호 조회 불가가 24대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된 지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인터넷에 매물로 게시되어 있는 차는 2390대나 됐고요. 아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1차적으로 나왔던 예방책이 자동차 365 홈페이지였습니다. 여기서 실매물 검색을 해본 다음에 매물을 결정하라는 거였죠. 이렇게 정부 주도 하에 뭔가 움직이다 보니까 뉴스도 크게 났고요. 자동차 업계 모두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나섰습니다. 박영선 당시 장관이 정의선 회장하고 만나서 중고차 매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야기가 프로토콜 경제였죠. 탈중앙화, 탈독점, 그러니까 독점 시장을 깨버리고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하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많아졌고, 중고차 업자들도 슬슬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해친다는 식의 기사도 한창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나 여전히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중고차 시장은 형성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없었던 게 뭔가요? 신뢰잖아요. 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잘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신뢰만 더하면 완벽해진다는 소리도 됐습니다. 이 와중에 대기업이 이름을 걸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환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어서 흐지부지 되고 있나 보다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계냐 하면요, 대기업이 중고차 진출 허용 여부만 결정되면 된다고 합니다. 아직 정부가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현대차는 관련 사업을 개시할 수 있거든요. 그냥 벤츠랑 BMW 같은 회사들이 인증 중고차를 도입하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중고차에 인증이라는 키워드로 신뢰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중고차 업자들이 반발이 있지만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업자들이 반발만 있을 뿐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결국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거든요. 현대 글로비스가 오토벨이라는 이름으로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건데요. 어떤 건가 봤더니 중고차 매매한테는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한테는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경로를 하나 추가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카이 현대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비스가 머리를 잘 쓴 게 지금 딱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더라고요. 현대 글로비스에 매물이 등록되잖아요. 그러면 각 경매센터랑 데이터를 연동해서 오토벨에 등록된 차의 실매물과 판매 여부를 검증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딜러가 허위 매물을 팔다가 걸린다, 그러면 삼진 아웃도 아닙니다. 딜러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내놓는 차주한테도 좋습니다. 전문 평가사가 방문해서 매각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토벨의 차량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전문 평가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 매각, 명의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대 글로비스라고 해서 현대기아차만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수입차랑 다른 브랜드 차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단순히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엔카같이 중고차 거래 플랫폼까지 제공하는 시스템을 현대차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야죠. 그렇다면 앞으로 기존 중고차 업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람들이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을 왜 환영하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차 시장에서 유일하게 없던 게 신뢰였죠. 이 신뢰를 검증하려면 제3기관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 중고차 업자보다 내가 힘이 세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 검증 시스템이 아예 제로였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봤자 서류상 등록되어 있는 자료들이나 직접 가서 차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가짜에 자동차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문제를 직접 발견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잘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중고차를 산다는 건 뭐예요? 당장 신차를 사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잖아요. 한마디로 기업이든 정부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나쁜 인간들이 이런 약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연히 땡큐죠. 왜? 이건 현대차도 리스크를 안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만약에 현대차 플랫폼을 통해서 중고차를 샀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허위 매물이 걸렸어요. 이게 뉴스를 통해 알려지고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난리가 나면 브랜드에 얼마나 큰 타격이 되겠어요. 가뜩이나 중고차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보는 항목이라 앞으로 계속 이용해도 되는 서비스인지 앞으로 무조건 믿고 걸러야 하는지가 쉽게 판가름 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걸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라는 거고요. 이미 현대차는 서비스를 론칭했기 때문에 정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존 중고차 업자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겁니다. 흔히 말하는 최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딜러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오토벨 인증 딜러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기존 중고차 회사 아니면 중고차 매매 단지를 가지고 있는 업자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도산하거나 또 다른 방향을 찾을 겁니다. 이걸 마냥 대기업이 갑질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플랫폼과 변화가 요구되면서 대기업이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요즘 늘고 있는지도 알아야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했나요?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신차 수요가 막히고 중고차 수요가 늘어났죠.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 제조사는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모든 생애주기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GM도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고 올해 여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라는 특수한 사례가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들어가는 것도 사회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진출하는 것까진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괜히 들어갔다가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으나 마나한 서비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차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짚어볼 겁니다. 이게 중고차 서비스라서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 그냥 쉽게 비유하면 이런 거죠. 정비소도 보면 현대차랑 제휴가 되어 있는 블루 핸즈냐 아니면 그냥 일반 정비소냐 이렇게 나뉘잖아요. 중고차도 앞으로 현대차랑 제휴가 되어 있는 오토벨 딜러냐 아니면 그냥 일반 중고차 딜러냐 이렇게 나뉠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블루 핸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오토벨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이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봅니다. 블루 핸즈가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대로 서비스가 별로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하는 건데 아예 고객님 문제 없어요 이런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던가 기껏 돈까지 냈는데 제대로 고치질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례가 꽤 있다 보니까 이게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고 뉴스 같은 데에 나오고 결국 욕먹는 건 블루엔즈 직원이 아니라 현대차가 되잖아요. 오토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이상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딜러들은 직원 관리하듯이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하청한테 일주듯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이건 분명 잡음이 생길 겁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실제로 딜러한테 차를 넘기거나 그 딜러로부터 차를 산 사람들이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무조건 비대면으로요. 가끔 보면 그 사람이 직접 가져와서 평가를 좀 해달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이 면전 앞에 있는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제로 그 차를 거래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거래가 끝나고 한 3일 뒤에 거래는 만족하셨나요? 이런 문자랑 평가 가능 링크를 보내주는 겁니다. 링크로 들어가서 해당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스마트폰 같은 걸로 차주 실명 인증까지 하면 평가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거죠. 이걸 좀 활성화하려면 커피 쿠폰이나 주유권 같은 걸 서비스로 주면 되고요. 어차피 중고차라는 게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거잖아요. 이걸 통해 신뢰를 검증할 수 있다면 오토벨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 절차를 밟으면 광고형 리뷰도 절제시킬 수 있고 소비자들은 평점을 보고 1차적인 판단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 과정에서의 피해도 많이 줄일
드릴 수 있겠죠. 이왕 현대차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니까 나중에는 분기별로 우수 딜러를 뽑아서 홈페이지 메인에 걸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직이라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고 그 평가가 성과로 이어지고 회사 매출로도 이어질 거니까 딜러들 나름대로 경쟁하기도 좋을 겁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고차 관련 업자나 중고차 협회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저희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미처 다루지 못한 중고차 업체 입장이 따로 있다면 김승현 편집장이 인터뷰 같은 걸 통해서 공정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장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빛과 중고차 딜러들의 운명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